자, 안녕하세요. 우분투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 설치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들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분투뿐만 아니라 이제 레댓 계열의 배포판들도 많이 있죠. 뭐 센토스라든지, 뭐 로키, 뭐 레댓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리고 또 데비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윈도우를 쓰더라도 윈도우 하나의 배포판만 있지 않죠. 뭐 세븐이라든지 11, 8,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같은 리눅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틸리티, 그리고 또 커널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들, 패키지 관리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배포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한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삭제하거나 혹은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봤을 때 우리가 아이폰 앱스토어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앱스토어를 열게 되죠. 앱스토어하고 비슷한 게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우분투에서 패키지 관리자를 지칭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스토어를 가지고 뭔가 앱을 검색을 하고요. 거기 안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업데이트 혹은 삭제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앱스토어인 것처럼 리눅스 안에서는 패키지라는 단위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 관리자 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실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놨어요. 뭐 지금은 단순하게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뒤에서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다른 실습도 이어서 한번 진행을 또 해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실제로 패키지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조회하거나 설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키지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저장소 서버 URL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애플에 있는 앱스토어로 따지게 되면은 애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 서버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미국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앱을 조회하거나 앱을 설치, 업데이트 하듯이 비슷하게 구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 저장소 서버는요, 뭐 레딧 계열에서 쓰는 저장소 리포지토리 서버라든지 혹은 미러링 서버라고 해가지고 뭐 카카오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다른 기관, 학교, 뭐 여러 가지 회사 등에서 실제 이 저장소 서버를 미러링 해가지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식, 우분투 공식 패키지 저장소라든지 뭐 데비안 공식 패키지 저장소 서버라든지 그런 서버 URL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구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삭제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엔진엑스 설치한다. 뭐 MySQL을 설치한다. 데이터베이스, 웹서버를 설치한다. 업데이트를 한다. 조회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요. 한번 바로 실습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레벨업 챌린지 있죠? 레벨업 챌린지 실습을 진행을 했을 때요.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우리가 16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6번. 그래서 우분투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이제 실습 환경은 조금 기다리면은 실습 환경이 구동이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apt 업데이트라고 해서 최신 패키지 그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갱신을 하고 패키지 정보를 가져오는 실습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진행을 해본다 그러면은 sudo apt 업데이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스워드는 리얼 123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sudo를 붙여서 이제 관리자 권한, 슈퍼 유저 권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 정보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PPT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etc 밑에요. apt 폴더 밑에 source.list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패키지 그 배포판 버전이 우분투 24.04에서는 요거 말고 좀 다른
폴더, 다른 파일에서 조금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배포판들이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etc apt 폴더를 봤을 때 source.list.d의 안에도 이제 설정 파일들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도 설정 파일이 들어가는데 어떤 설정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패키지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이 저장소 서버. 네, 리포지토리 서버라고 하죠.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 서버라든지 데비안 패키지 저장소 서버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배포판에 맞춰서 저장소 서버 URL 주소를 설정 파일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etc apt의 sources.list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사실은 HTTP 혹은 HTTPS로 되어 있는 URL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RL로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그 URL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객이 접속하는 어떤 웹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 페이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투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통해서 패키지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by lib의 apt list 폴더 아래 패키지 정보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by lib의 apt의 list 폴더 안에 패키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 정보는요, 결국에 미리 읽어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삭제를 만약에 하고 나서 apt 리스트 폴더를 보면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왜? 패키지 저장소 서버로 리포지토리 서버에서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던 etc의 apt 폴더 아래에 있었던 소스.리스트에 있는 설정에 들어있는 http URL 서버로부터 패키지 정보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가져만 오면은 이거는 이 서버로부터 미리 읽어놓은 데이터, 그러니까 캐시 데이터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부분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느냐? ls의 by lib의 apt list 폴더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정보를 받는 거야. 패키지 이름, 패키지 버전, 패키지 리스트 이런 것들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apt install 해가지고요. 아파치2라고 하는 패키지를 받는다. 그러면 패키지 정보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패키지 리스트들이 최신 버전으로 어떤 이름들의 패키지들이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받는 거예요. 뭐 1000개면 1000개, 100개면 100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apt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요, 패키지 리스트, 패키지 버전, 패키지 이름, 이런 것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에 어떻게 보면 메타 정보를 받는 거지, 패키지를 100개, 200개를 동시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100개, 200개에 대한 어떤 리스트, 목록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특정 패키지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설치해 볼까요? apt install을 통해서요, 마리아 DB 서버를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웹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소프트웨어를 받듯이 비슷하게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apt list 인스톨드를 하게 되면 설치된 패키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랩을 통해서 아파치2를 했을 때, 아, 이렇게 설치된 패키지 중에 아파치2가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패키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특정 패키지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패키지에 대한 의존성 패키지, 관련 패키지, 필요한 패키지들, 의존 패키지라고 부르죠. 그런 패키지들을 같이 다운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이 함께 다운로드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apt 리스트 명령어 말고요. dpkg-l을 통해서도 패키지 리스트 목록들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랩을 통해서 MariaDB 서버를 봤을 때 마리아DB 서버도 설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해 보고요. 그리고 설치되는 어떤 패키지 구조, 패키지 서버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를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설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만 우리 공부를 해도 좋지만, 사실은 요즘같이 AI를 많이 쓰는
시대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한 기능을 외우는 수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구조나 과정, 체계를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들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추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거 왜 해야 되는데요?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기본 기능들은 사실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건요. 구조, 체계,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요. 다운표를 해주고 이렇게 실습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른 영상, 추가 영상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